안녕하세요. 프린스퍼 어학원입니다. 수업 오리엔테이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처음 왔거나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수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트레이닝 영상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보시고 잠깐 멈춰놨다가 그대로 따라하시면 습관을 잡는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예요. 자, 제가 단어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죠. achieve, 동사, 성취하다, reveal, 동사로 나타내다, 누설하다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 단어를 보고 성취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동그라미로 채점을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reveal이라는 단어도 나타내다, 여기는 누설하다 있지만 사실은 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 의미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모든 걸 다 나타내기는 힘들어서 대표적인 뜻만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웠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우리는 이 reveal이라는 단어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설명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은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 잘 보면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make는 만들다, something은 뭔가, know는 뭔가 know처럼 생겼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somebody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는 말의 순서에 어떤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형식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한눈에 의미가 들어오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칸에 바로 처음에 보이는 이 영어 문장의 영어 표현의 의미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2번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걸 여기에다가 쓰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써도 좋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 리뷰를 한 번 더 쓰세요라는 것과 한국어 뜻을 쓰라고 하는 것에 이 칸을 만들어 놨지만 굳이 수업을 해보니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처럼 크게 돼 있는 길게 돼 있는 문장은 많은 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 바로 이 문장의 의미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쓰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워둡니다. 물음표 형식으로 간단하게 비워둡니다. 그러면 아는 분들은 써야 되잖아요. 자, 아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볼까요? 뭔가를, 자, 여기서 something을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somebody, 어떤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somebody를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라고 가르쳐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 모두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예를 들면 여러분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지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known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 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문법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1800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익히고 시험을 칠 때는 이걸 규정 짓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그래서 to make something known to somebody 라는 식으로 알고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문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는데 왜 예문을 써놓지 않았냐면 학생들 여전히 지금 뭐 AI 시대다, 첨단 지능 시대다, 뭐 최첨단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찾아서 하는 공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AI에게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 칸 그 편의상 여기 영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겠죠? 자, reveal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려준 사전에서 찾습니다.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reveal을 쳐보겠습니다. 자, 쳤습니다. 쳤더니 지금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reveal이라는 단어를 보고요. 동사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타동사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예, 발음 당연히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예문은 뭐냐면 자 색깔을 네,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예문입니다. 예문입니다. 이것도 예문입니다. 이것도 예문이고요. 네, 이것도 예문입니다. 자, 사전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모든 걸 다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reveal이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쓰고 싶어지는 그런 예문을 고르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또 여기서 꼼수를 부리죠. 짧은 걸 쓰겠다. 그런데 짧은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He may be prosecuted for revealing secrets about the security agency. 자,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저 이 단어 모르겠고요. 이 단어 모르겠고요. 이 단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쓰려고 이 단어를 예문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했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찾아봐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찾는 거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공부는 찾는 거다. 이것조차도 안 찾고 모든 것을 다 떠먹여 주듯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찾아본다. 자, 해볼게요. 그는 보안 업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 누설한 혐의로 prosecute 기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럴 수 있겠죠. 이걸 공부하다가 기소가 뭐야? 자, 너무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자고요. 이럴 때는 표시를 해놓고 물어봐도 좋고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직접 사전을 찾아서 검색해봐도 좋아요. 알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예문을 선택했다고 봅시다. A test that can reveal a teacher's hidden skills. 선생님의 숨겨진 기술을 드러낼 수 있는 테스트. 선생님의 숨겨진 스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숨은 기술이 있어요. 그걸 reveal,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테스트. 즉 선생님의 실력이 묻혀 있지만 어떤 테스트를 해보니 그 선생님이 이런 숨겨진 재능과 어떤 스킬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문을 써놓고 선택을 했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다음, He revealed that he had been in prison twice before. 그는 자기가 예전에 2번 감옥에 있었다라고 밝혔다라는 뜻입니다.
The violinist revealed himself as a talented interpreter of classical music. 자,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남자겠네요. 예, 자신이 클래식 음악을 아주 재능 있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냈다. 즉,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클래식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한 걸 들어보니 와, 저 사람 클래식 바흐 혹은 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의 곡을 대단히 좀 수려하게 대단히 잘 보여주는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되고 혹은 대학교를 간 학생들, 예, 편의상 대1 고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걸 했는데 처음에 다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돼요. 진짜 신기한 게 습관의 힘이 무섭거든요. 생각해봐요. 리빌 누설하다, 리빌 누설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학생과 예문까지 본 학생 중에 과연 누가 잘할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단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은 꼭 이 사전을 찾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사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독해인데요. 자, 독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해석을 아이들이 해오고 혹은 기본적으로 써보기도 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ithout honesty and fairness, living in a society becomes a difficult challenge. Trusting each other becomes very difficult. Without honesty, families and any relationships will fall apart. If society is not fair, we will feel cheated. This can lead people to do not work for society. Many economists studied unfairness and productivity in society. The studies indicate that people work less hard, they will feel things are unfai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 해석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단어겠죠. 예. 자, honesty, fairness, 혹은 뭐 difficult, 그래요. 뭐 becomes랑 society도 다 얘기합시다. challenge. 자, 그러면 알아둬야 되는 단어는 하기사 그 without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쁜 형광펜이나 색깔펜을 꺼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fall apart.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면 해석해 보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안다면. 자,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정직이나 공정함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 된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정직함과 공정함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게 중요한 거야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정직함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다 읽었어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랐다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써볼게요. 아까 나는 without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나는 fairness를 몰랐어.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봤던 표현들 중에서 만약에 챌린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즘 학생들 너무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스펠링을 잘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혹은 너무 전자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했어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유추한 의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유추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되면 그냥 물음표. 근데 여기는 fair를 알고 있다. 그러면 뭔가 공정하다라는 뜻 같은데 공정한이라고 해놓고 물음표. 그러면 NESS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명사를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의미 기억하시고 적중 여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느낀 점이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단어를 더 열심히 외워야겠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지만 조합이 안 됐지만 노력을 하고 했더니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뭐 등등. 이 학생은 지금 이 독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영어 공부적인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네, 그 다음에 정직함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할까 싶다. 물론 친구와 어떤 친구 관계에선 이런 게 존재하겠지만 사회 뉴스 면에서는 공정성의 상실 같은 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확장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문법이 어려웠다, 단어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느낀 점을 굉장히 포괄적 넓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하겠죠. 이렇게 하나가 끝나면 이것이 이런 공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만약에 fairness is another idea we valu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외워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공정성은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Fairness is another ideal we value. Fairness is another ideal we value.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물론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뜻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가 문법이 딱 등장할 시기에 확실하게 이것은 이런 느낌이야라고 공부를 해두시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보다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색깔 펜 여러분이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색깔 펜, 그 다음에 형광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는 열정, 이런 것들이 동반된 상태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공부를 한 건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막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임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선생님, 제가 틱톡 독해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는 A growing chorus of senators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investig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문장을 상원 의원들이 이구 동성의 확대로 즉각적인 수사는 요구되었다라는 해석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상원 의원들의 이구 동성의 확대라고 해석한 A growing chorus of senators는 또 다른 정확한 해석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질문 되게 잘했죠. 항상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구 동성이라는 사자성어를 꺼냈다는 자체가 일단은 괄목상대 대단한 그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답변을 주겠죠. 그러면 A growing chorus of senator 여기서 코러스라고 하게 되면 나랑 노래를 따라 부르는 에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구동성이란 말은 정말
많은 숫자의 상원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즉 너나 할 것 없이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도 아직까지 한국식 해서 뭔가 단어를 끼워 맞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상원 의원들은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 중이다, 이런 거예요. 즉 나도 수사하라고 말할게, 너도 말해, 우리도 말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말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루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자성어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단어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바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나요? 어렵다면 어렵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체계적이라면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공부가 진짜 공부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서 자기 글로 체화를 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